볼게요. 다음 개념은 평행사 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별표 치세요. 별표 쳐요. 정말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평행사 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다음 내용을 총 5가지를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중 4가지는요. 이미 공부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한 적 없는데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평행사 변형의 정의 공부했죠. 평행사 변형의 성질 3가지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총 5가지 조건 중 4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이것이 평행사 변형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조사의 그 첫 번째는 평행사 변형이 되려면 어떤 사각형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평행사변형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었던 게 뭐였죠? 두 번째 배웠었던 거? 두 번째서부터 네 번째 이르는 요 3가지의 내용은 조금 전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의 성질로서 공부한 옳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평행한 사각형. 그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사각형, 같은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얘가 또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3번째. 그러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성질로서 정리한 것 중 그 2번째에 해당하는 거 뭐 있었죠? 옳지. 사실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뭐라고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 제자들 중에 질문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아직 제가 여러 가지 사각형을 배우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름이 직사각형이에요. 배웠죠?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이미 어떤 사각형인지 알고 있어서 맞아 그 사각형이 있었지. 그런데 그 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으로 90도예요. 그러니까 두 쌍의 대각은 당연히 90도로 다 같죠. 그죠? 그래서 두 쌍의 대각이 같은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도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인가요? 맞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각형은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각각의 사각형들도 살펴보고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이런 녀석들도 전부 다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은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어떤 사각형이 됐든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 배웠었죠? 옳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등분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있는 그 두 개의 대각선이 내가 쟤를, 쟤가 나를 해서 이등분하는 사각형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헷갈릴까 봐 이거 싹 지우고 얘는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이야기한 것이고 요 3가지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시키면 평행사변형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꼭 기억해야 될 5번째가 있어요. 별표 치세요. 뭐라고요? 별표 띵이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평행사변형의 정의하고 성질 3가지 얘기해서 4가지, 즉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말씀하셨어. 그건 잘 기억했는데 5번째를 놓쳐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얘가 왜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제자들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니? 공부를 대충 했을 경우 얘는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쓸게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 그랬는데요. 대변이 평행하고 맞아요. 그건 사다리꼴의 뜻이 맞습니다. 평행하고 그 다음에 그 대변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라고 하는 말을 빼고 썼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라고 하는 말이 빠졌을 뿐인데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고요. 즉 평행사변형이 될 수 없고요. 얘를 집어넣는 순간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그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평행했었던 그 대변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평행한 변 따로 두고 나머지 대변에 해당하는 한 쌍의 대변에 해당하는 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다른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얘 그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다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평행하고 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나머지 꼭지점들을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하면서 얘는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쵸? 그런데 그라고 하는 말이 빠진 상태에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라고 하는 말이 빠져서 나머지 대변에 해당할 요 두 녀석의 길이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요런 사다리꼴을 가리켜서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선생님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얘를 이렇게 그을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 그어서 이렇게 길이가 같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되잖아요. 평행사변형이. 지금 보기에도 딱 평행사변형인데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수학에서는 단 한 가지의 경우라도 예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즉 이와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을 정리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즉 그라는 말을 뺀 상태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다른 변이 길이가 같을 수도 있어 라고 했더니 이런 평행사변형도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생긴 등변사다리꼴도 만들어지더라. 즉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만들어지면 얘는 이렇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나머지 두 변이 길이가 같아도 돼 라고 하는 말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쓸 수 없답니다. 얘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때 이 5가지의 내용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도 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사각형,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만이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됐나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알아? 선생님도 여러분들만한 시절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조금 한다고 까불까불 거렸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 나오면 뭐 이게 수학이야. 그냥 글로 돼 있는 거 그냥 외워버리지 뭐. 그럼 뭐 5번째 나와 있는 내용 뭐 그냥 딱 보면 문제를 보면 조건 다 주니까 그냥 그것에 맞춰서 그림 그려보면 뭐 다 평행사변형 되네 뭐. 그냥 뭐 쉽게 외우자. 그랬더니 문제를 풀 때마다 너무 헷갈려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제자 중에 이 내용을 글로 적혀 있는 거라고 해서 수학적이지 못해 라고 하고 넘어가는 순간 여러 문제에서 낭패를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조건들 5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